자, 지금부터 뚜기쌤의 랜선 강의, 스마트 하우스, 물론 포함해서 스마트 로봇 관련된 IoT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것은 다른 수업 좀 다르게요. 일단 만들기 전에 먼저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기존에 안내를 해드리겠지만 이런 스마트 IoT 관련된 교구를 만드시기 전에 이 이론 수업을 먼저 듣고 나서 그 다음 이거 만드시는 게 좀 더 학습적 효과를 높이시고 이해하시는 데 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만드시기 전에 먼저 이론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IoT, 우리 사물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인터넷 오브 띵을 아주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데 이 IoT는 요즘 많이들 들으셨죠? 4차 산업에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제는 4차 산업에 관련된 내용과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사물 인터넷이 무엇이고 과연 통신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4차 산업혁명이 뭔지 알아야겠죠? 제목은 4차 산업혁명의 도래라고 적어놨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4.5차라고 하는 게 더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어떤 그 산업, 즉 보신 것처럼 1차, 2차, 3차, 4차 가면서 산업이죠. 내가 생산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것을 좀 취급을 할 때 이런 산업 구조가 획기적으로 팍팍팍팍 바뀌는 것을 혁명이라 그러죠. 산업혁명이라 그러는데 여기에 따라서 우리 생활 변화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시기가 1차와 2차, 2차와 3차 가면서 점점점 시기가 빨라져요. 18세기에 일어난 것이 1차 산업혁명이다 그러면 그 뒤에 19에서 20세기 넘어가는 요때쯤에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자, 시간이 있죠. 그런데 21세기 후반에 가면서 갑자기 3차 산업이 확 일어났어요. 그런데 더 빠릅니다. 지금 우리는 4차 산업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빨라지고 있어요. 가속화되고 있죠. 근데 4차 산업을 말하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는 4.5차에 살고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5차 산업을 벌써 준비하고 나타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4차가 무엇인지 얘기할 텐데, 여기 보시면 사물 인터넷을 통해 생산 기기와 생산품 간 상호 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전체 생산 과정의 최적화를 구축하는 산업혁명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사물 인터넷. 인터넷으로 모든 걸 자동으로 그냥 제어를 한다는 얘기예요. 미국에서는 AMI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는 말은 이 독일과 중국에서 쓰는 인더스트리 4.0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우리는 이것을 산업혁명이다라고 해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특징이 뭐냐면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보시는 것처럼 사물 인터넷과 클라우드를 통해서 인간과 인간 서로 상호간에죠. 우리 여러분들 친구들 요즘에 만나서 안 놀죠? 다 틱톡이니 아니면은 메신저로 이렇게 하고 게임도 온라인상에서 만나서 서로 얘기도 하고 게임도 하고 막 즐기고 하시죠. 그리고 인간과 사물, 네, 그렇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이 다 인터넷과 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좀 힘드시죠? 우리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지금 혹시 이걸 시청하고 계시는 기기도 스마트폰이나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사물 인터넷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를 통해서 사물과 나를 연결해준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준다. 그리고 사물과 사물, 내가 그걸 통해서 또 다른 사물, 또 다른 기기를 내가 제어를 하고 통제를 할 수 있다. 요즘 자동차, 우리 성인분들 아실 거예요. 우리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부모님 자동차, 요즘 최근에 사신 분들 보면은 다 스마트폰으로 더우니까 온도를 낮춰놔야지 미리 다 시동도 켜고 문 열고 닫고 또 온도도 제어하고 뭐 다 이런 것도 하죠. 자, 그게 바로 사물과 사물이에요. 사물과 사물 간에 이 인터넷과 클라우드 통해서 다 이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게 뭐냐면 바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현실화됐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런 초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산업 구조가 바로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이에요. 예전 같으면은 내가 누구를 만나거나 아니면 내가 공장에 사무실에 내 방에 에어컨을 틀어야 되는데 하면 열심히 갑니다. 와 가서 딱 틀어요. 요즘은 안 그러죠. 딱 띵띵띵띵 하면은 띠리링 켜지거나 혹은 띵 하면은 문이 턱 닫히거나 방범책에 쭉 들어가면 들어가고요. 아니면 기계 돌리면 띠띠띠 하면 자동화로 기계가 돌아가고
다 되면은 또 알려오죠. 다 됐습니다. 라고 알려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초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클라우드 형태의 모든 산업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사물 인터넷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에요. 자,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은 그래서 뭐냐면 성능 열쇠라고 그러는데요. 단축하면 ICMPS. 자, 보신 것처럼 사물 인터넷을 통하고 또 그런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아우를 수 있는 클라우드가 형성되어 있어야 되고요. 또 요거를 쉽게 모바일로 우리가 다 접근을 하죠. 그리고 그런 모든 사진이든 영상이든 데이터 베이스든 모든 것들을 저장할 수 있는 바로 빅데이터, 즉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어떻게 보면 좀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제가 이런 4차 산업 관련돼서 강의를 작년까지 많이 다녔었는데 그런 연수나 이런 강의를 가면 많은 부모님들이 특히 이제 부모님들이 물어보세요. 그럼 4차 산업혁명의 유망 직종이 뭡니까? 그러면 참 대답하기가 좀 어떨 때는 난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말을 하는 중간에도 새로운 직업들이 떠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 요거 하나는 확실히 말씀드려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에서 핵심은 중요한 것은 보안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보안 솔루션 관련된 업종이 제일 유망 직종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보안이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뭐 이런 거 다 해커들이 해킹을 통해서 뚫어버리면 모든 개인정보나 모든 구조가 엉망이 되고 내가 자동차를 내가 시동 안 걸었는데 누가 걸어서 저로 보내버렸어요. 사고 나겠죠. 그런 어떤 사고 발생 모든 것들은 다 이 보안이 기본적으로 선결된 조건 하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이런 것들이 모든 게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성공을 해야지 우리가 정착을 완전히 하고 5차 산업까지 안전하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역시 우리나라도 요것들에 대한 핵심을 가지고 이런 산업 육성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직업, 아까 말씀드렸죠. 직업 하면은, 제가 왜 이제 그거 처음 말씀드렸냐면 요것 때문에 그래요.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쫙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태초에 우리는 항상 먹을 게 궁했어요. 그래서 산업혁명이라고 말하기 전부터 우리는 계속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바로 농업이었습니다. 농업, 그 다음에 축산업, 어업이죠. 자, 이 농업은 산업의 가장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이 농업에서 제조업으로 바뀝니다. 제조업, 물건 만드는 거예요. 물물교환이 아니고요. 자, 내가 농사를 지었어요. 하다못해 농사를 지었는데 예전에는 그냥 쌀만 팔면 됐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생각이 듭니다. 쌀 너무 많은데 이 쌀을 가지고 내가 더 부가가치를 키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래, 떡을 만들어야겠다. 떡을 만들어 팝니다. 이것도 제조업이에요, 이것도요. 근데 제조를 떡을 만들어 팔다 보니까 아니야, 떡을 좀 그냥 지푸라기에 싸서 그냥 손으로 그냥 주는 것보다 얘를 떡을 어떤 상자에 담아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종이 상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떡이나 아니면 인삼 뭐 이런 것들, 천 이런 것들을 예쁘게 포장을 해서 팝니다. 우리 사업 같은 데 보면은 나오죠. 대감마님 하면서 드립니다. 산삼입니다. 근데 그냥 안 주죠. 어떤 상자에 이끼와 같이 곱게 포장을 해서 줘요. 자, 그런 제조업이 이제 발전합니다. 그러면서 도자기도 만들고 여러 가지가 만들어지겠죠. 근데 또 지나다 보니까 서비스업. 이거에 대한 이제 애프터 서비스 같은 게 막 일어나죠. 자, 이런 식으로 춤춤춤춤 가는데 농업에서 제조업으로 넘어가는 지점에 바로 이때 증기기관차, 증기엔진이라는 게 발견이 돼요. 이 증기기관차로 인해서 모든 게 바뀝니다, 산업이. 자, 이게 바로 1차 산업혁명이라는 건데 증기기관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니까요? 내가 이 지역에서 만들어낸 것을 멀리, 자, 내가 여기서 물고기 잡았습니다. 근데 물고기를 이쪽 멀리 내륙 지방에 아주 멀리, 우리나라는 아니겠지만요, 미국 같은데 얘가 먹고 싶은데 물고기를 가져가다 보면 상합니다. 빨리 계속 얘를 옮겨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말 타고 갈 수는 없겠죠. 이 증기기관차가 그런 것도 수송을 가능하게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생물보다는 더 많은 돈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내가 다시 만들어야겠다. 제조업이 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은 증기기관차가 만들어지면서 기차나 자동차나 이런 게 만들어지면서 이런 것들이 현실화된 겁니다. 그래서 1차 산업혁명이 1780년대에 일어난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비스업. 얘는 뭐냐면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자, 이때 중요한 것은 바로 자동차 혁명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증기가 아니라 다른 형태로. 그래서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서비스업이라는 업종이 이때 또 생겨나는 겁니다. 왜냐면 만들었으니까 이제 서비스를 해야겠죠. 그래서 내가 생선을 팔았는데 이 사람들이 다음에 이런 것도 원해. 그래. 그럼 내가 다음에 나는 없지만 이쪽 가서 내가 사가지고 이 사람들이 서비스 해줘야겠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애프터 서비스. 내가 사후에도 내게 관리해줘야겠다. 고객 관리 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겠죠.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이 이제 일어나는데 이때 이제 중요한 게 3차 산업혁명은 인터넷이라는 게 생겨납니다. 이때. 자, 우리 어린이들 말고요. 우리 그 성인분들은 예전에 그 천리안, 누리안 기억나시죠? 옛날 전화선을 가지고 채널을 이제 띠디디디 합니다. 그래서 전화선 코드를 빼가지고 전화선을 컴퓨터 연결해서 통신을 했는데요. 그 통신 시작이 바로 이때 3차 산업혁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는 좀 늦게 들어온 편입니다. 사실 1980년대 이 혁명이 일어났고요. 이 인터넷이라는 게 나오면서 바로 모든 산업 구조가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나라와 나라 간의 무역업도 이때 바뀌게 됩니다. 모든 것들이. 자, 그래서 이때 산업혁명이 즉 컴퓨터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면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4차 산업은 무선 인터넷이 이제 활발하게 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산업혁명으로 인한 이제 생활 변화들이 어떤 게 있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요즘에 보면은 참 살맛난 세상이야. 그리고 기계나 이런 것 들이면 뭐 나는 몰라 못 써 막 이러시죠. 왜냐하면 좀 낯설어서 그러세요. 또 하나는 너무 광범위한 것들이 많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또 두려운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생활 변화도 보시면 뭐 이런 게 있어요. 지능형 로봇. 이게 뭐냐면 우리 그 뉴스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로봇 중에 혼자 계시는 분들을 위한 말동무 로봇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데는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돼서 지금 워낙 심하다 보니까 그런 노인분들, 어르신들을 위한 로봇들이 실제 시판이 되고 그 로봇을 친구 삼아서 사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자, 그는 지능형 로봇이 있고요. 또 어떤 로봇은 카페나 이런 데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커피숍 같은 데 가면 로봇이 커피를 타주고요. 로봇이 음식을 갖다 줍니다. 자, 이런 지능형 로봇들이 계속 또 개발되고 계속 우리 사회에 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스마트 도시. 자, 공장을 뺄게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 좀 쉽게 근접할 수 없는 건 제가 좀 생략하겠습니다. 뭐 체내 삽입형 기기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공장형 스마트 공장도 있고요. 하지만 스마트 도시도 있습니다. 근데 이 스마트 도시라는 것은 바로 사물 인터넷들이 망에 깔려 있어서 모든 것들을 인터넷망으로 제어가 되고 편리함을 느낄 수 있도록 구조되는 도시를 스마트 도시라고 그래요. 부산이나 이런 우리 서울도 그렇고 이런 도시들이 스마트 도시 계획을 세우고 지금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게 바로 스마트 하우스들이 다 집들이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다못해 뭐 내가 길을 가는데 차가 막힙니다. 지금처럼 교통통제센터에서 혹은 경찰관이 가서 해주는 게 아니고요. 자동으로 차가 막히니까 이쪽 길을 먼저 열어주고 이쪽 차선은 차가 없으니까 천천히 신호도 바꿔주면 되겠다. 이 모든 것들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차가 막히는 길은 신호등이 파란불이 오래 켜져 있게 되겠죠. 대신 차가 덜 막히거나 차가 없는 반대쪽이나 옆에 차선들은 신호가 천천히 바뀝니다. 그래서 교통체증도 막아주는 것도 있고요. 또 내가 어디 아프다. 119 내가 전화해서 구급차 타고 가야 돼. 그럼 우리 뭐 차가 비켜주면서 윙윙윙 가죠. 이런 것들 역시 스마트 도시는 모든 게 자동 제어가 되기 때문에 미리 길을 비킬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있고요. 뭐 여기 신재생 에너지들을 많이 쓰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블록체인,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차 중요합니다. 요즘 나온 자동차들 자기가 알아서 길을 가죠. 가다가 내가 주황선 침범하면은 띵 울립니다. 그렇죠? 가다가 차가 앞에 너무 가까워 내가 깜빡 조는 사이에 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차가 속도를 줄입니다. 이게 알아서 벌어지려고요. 그리고 조니까 존다고 흔들리면서 소리를 내줘요. 잠 깨라고. 뭐 이런 거. 그리고 주차도 지가 알아서 해주죠. 띡 하면. 근데 갈수록 자율주행차 기능들이 계속 개발되기 때문에 요즘 시범 운행하고 있는 내가 목적지 설정하면은 지가 알아서 가는 이런 것들 조만간에 상용화가 된다고 하는데 이런 자동차들이 바로 또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뭐 웨어러블
다 이거 차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리고 뭐 시계 형태, 요즘 반지 형태도 나옵니다. 그래서 건강 체크도 해주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리고 3D 프린팅, 커넥티드 홈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들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난 저걸 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잠시 뒤에 우리 집에 이런 건 하나쯤 있을 거예요 라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게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직업은 이제 뭐 어떤 게 있냐? 예전에는 텔레마케터라고 하는 직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요즘도 하시죠? 전화하셔가지고 뭐 여론조사도 하시고 또 뭐 상품 안내도 하고 하시는데 그런 조사 사실 그런 직업들이 사라질 직업에 지금 속해 있어요. 요거 우리 부모님이 이 직업이다 하시는 분들 너무 낙천하지 마시고요. 아마 또 다른 또 새로운 직업, 요 관련된 직업은 또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아마 또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회계사, 온라인으로 하죠. 뭐 계산원, 속기사,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중요한 것은 파일럿이라는 것도 있어요. 비행기 조종사. 근데 사실은 이게 먼 미래 얘기이긴 해요. 저도 지금 준비하면서 당장 바뀌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10년 뒤에 이게 사라진다?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들여야 될 비용들이 돈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조금씩 바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 생각이에요. 뭐 배우, 뭐 온라인, 뭐 가상으로 만드는 사이버 배우들이죠. 뭐 소방관 있는데 소방관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 제가 자료 조사하면서 본 것은 소방관이 위험한 곳에는 로봇가 간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화재 현장에서 우리 소방관 분들 많이 고생하시는데 좀 위험한 곳에 가서 사고 당하시는 경우가 많죠. 유독 가스가 노출됐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데는 소방관님 사람이 아니라 로봇가 대신 가서 화재 진압이나 여러 가지 위험한 일을 수행을 하고 소방관님들은 그 나머지 이 로봇을 제어하거나 그 외 기타 일들을 하시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요소에서 사람들이 위험하거나 불편했던 것들을 이런 것들이 대신한다. 이렇게 보시는 관점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키트를 이제 만들게 돼.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 사물 인터넷이 과연 뭐냐? 지금 내가 저 사람이 지금까지 계속 말한 거 들어보면 사물 인터넷 얘기만 주구장창 하는 것 같은데, 예. 인터넷 오브 띵, 물체에 인터넷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 대단한 거죠? 요거 보면 대단하실 거예요. 망이 좀 다양하죠. 사물과 막 하는데 요거 보시면 돼요. 자, 이거 가릴게요. PPL을 아니니까 무슨 밥솥이 있습니다. 이 밥솥, 우리 집에 저런 거 있어요. 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 밥솥 예전에는 내가 취사 누르거나 예약 버튼 누르고 갑니다. 몇 시간 뒤에 밥해라. 몇 시에 완료되게 해라. 그런데 내가 갔다가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그 다음날 올 수가 있어요. 근데 굳이 미리 밥을 해놓을 필요는 없겠죠. 그렇죠? 왜냐면 보온되면 전기 많이 쓰니까. 그리고 밥도 오래되면 맛없습니다. 또 밥 다 되면 누가 저어줘야 되는데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위해서 밥을 이렇게 해놨으면 자, 취사 누르기 전에 그냥 갑니다. 스마트폰으로 제어하는 거예요. 자, 이때 취사해 라고 딱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터넷 신호를 쭉 가가지고 얘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다 되면 또 오겠죠. 밥 다 됐어요. 언제 오실 거예요? 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또 하나 뭐냐면 했는데 밥 아침에 갔는데 어느 날 나 오늘 내가 누룽지 먹고 싶어. 이직 합니다. 나 누룽지를 해줘. 그럼 얘가 지가 알아서 조절합니다. 다시 좀 더 오래 고온으로 하겠죠. 일반 밥이 아니라 누룽지가 생기게 해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사물 인터넷이 적용되면서 이런 밥솥이나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된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집은 이런 게 있어요. 냉장고가 있습니다. 냉장고가 인터넷이 돼요. 그렇죠. 뭐 요즘 광고 많이 하죠. 좀 비싸긴 한데 뭐 장마트 갔다가 냉장고에 뭐가 있는지 갑자기 기억 안 날 때 스마트폰 띠딕 하면은 나오죠. 이게 뭐가 있다. 혹은 내가 이거를 언제 사놨더라 궁금할 때 이거 누르면 언제 내가 이거 사 넣어놨다라는 게 또 표시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생활에 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 이제 현재 뭐 집을 보시면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뭐 에어컨부터 해서 집에 혹시 IP 카메라라는 게 있으신 분 계신가요? 카메라 갖다 놓고 내가 멀리서 우리 집에
뭐가 있는지 카메라 이렇게 보는 분들. 걔도 사물 인터넷 카메라입니다. 일단 어떤 기기나 어떤 장치가 인터넷이 되면은 그게 사물 인터넷이에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탁기. 내가 세탁기 했더니 와이파이 연결하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와이파이 기호가 이런 와이파이 기호가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집 제품 중에 뭐 이런 기호가 있다. 이것은 사물 인터넷 기기입니다. 이런 가전제품이나 이런 기기들은. 그러면 얘는 무조건 휴대폰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제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세탁기도 그렇고 보일러도 그렇고 전등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에어컨부터 해서 여러 가지 뭐 콘센트부터 해서 다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전자기기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갈게요.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 자동차들이 서로 또 통신을 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지나가는데 이 차가 지나갑니다. 띠디디디 하죠. 자, 이 차도 띠디디디디 합니다. 이렇게 띵띵띵 인터넷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다가 내가 너무 이 차 가까이 왔어. 자, 근접 센서가 측정할 수도 있겠지만 서로 인터넷과 인터넷이 되기 때문에 얘가 너무 가까이 왔으면은 이 인터넷망으로도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줘요. 그래서 얘가 너무 가까이 왔어요. 좀 떨어지세요 하면 알았어. 그럼 떨어지겠죠. 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자동차 안에서 우리 집 요즘 또 나오죠. 그런 것들이 집 안에서 내가 거의 다 왔으니까 에어컨 틀어라. 그러면 내 차가 거의 집 근처 오면은 에어컨이 지가 자동으로 딱 켜지고 불이 딱 켜지는 겁니다. 전등도 켜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물 인터넷이 확장되면서 우리 사회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자율화되고 인터넷 클라우드화되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는 스마트 교실, 우리 저희 키트 중에 또 요거 만드신 분도 계실 거예요. 스마트 교실. 이거는 저희가 요즘 우리 그 교육 현장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조만간에 얼마 또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보던 책들도 사라지게 되겠죠. 다 탭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공부하게 되는데 그런 모든 스마트화 교실, 스마트 교육 이런 모든 것들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어요. 정부에서도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지금 계속 투자를 하고 향후 몇 년 안에 모든 학교를 바꾸겠다라고 지금 정책을 내고 있는데 이런 스마트 교실은 바로 사물 인터넷이 정착이 되면서 우리 학생들한테 좀 더 좀 현실적인 그리고 더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자기에 맞는 공부를 할 수 있게 맞춤형 공부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스마트 교실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미래형 최첨단 교실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키트 스마트 교실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저희가 뭐 디스플레이도 뭐 깔아놓고 했으면 좋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스마트 교실의 칠판 같은 경우는 제가 간단한 아이디어를 그때 삼성하고 하다가 내가지고 저희가 삼성전자에 제가 납품을 하는 형태의 그런 키트 방식을 제가 채택을 했어요. 그냥 종이 뒷면에 LED를 쏘면은 투영돼 보이겠죠? 엑스레이처럼. 이렇게 해서 칠판을 구현을 시켰습니다. 우리 만드신 분들은 그거 좀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렇게 켜진다는 거. 자, 이거 이제 현재 시범 운영적인 그런 중인 이런 교실이에요. 그래서 칠판이 자, 이렇게 모니터 칠판인데 얘는 터치 모니터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손을 쫙 당기면 확대됐다가 터치스크린처럼 쭉 하면 내려가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 요거랑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각 탭 간의 모든 네트워킹이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발표한 주제를 내가 여기서 팅 날리면 여기 뜨겠죠. 그럼 학생들이 발표도 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선생님들이 준 자료를 개별적으로 다 보내줄 수도 있는 이런 네트워킹이 구성되어 있는 게 스마트 교실의 기본 방안입니다. 자, 이런 게 있고요. 자, 이게 바로 여러분들 제품 중에 나는 뭐 자동차 했다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그래 나 이거 만들었어 이거야 이거만 오늘 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이제 활용을 이제 하실 텐데 제가 그 설명을 이제 요 그 스마트 하우스 같은 경우는 제가 요 영상 찍어서 올리기 전에 얘 만드는 방법과 사용법을 제가 올려드렸어요. 물론 이제 스마트 하우스 이런 것들은 그 전에 옛날 제 딸들이 지금 다 좀 많이 컸지만 어릴 때 찍었던 제가 영상을 올렸는데 요 스마트 하우스나 이런 기기들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거기에 대한 내부적인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런 거죠. 내가 어떤 통신사를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인터넷 신호가 이렇게 쭉 가겠죠.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스마트폰이랑 노트북을 이용해서 쓰는데 보통 LTE 데이터, 뭐 5G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은 여기서 바로 여기로 갑니다. 여기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집에서 와이파이를 연결했다, 와이파이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 여기서 내 옆에나 내 집이나 카페나 어디 이곳에 있는 와이파이 무슨 모뎀이 있죠. 와이파이를 통해서 일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 내가 만약에 그래 사이언스 타임 홈페이지를 보고 싶어. 그럼 치겠죠. science.time.co.kr 물론 그냥 과학시간.k co.k 과학시간.kr이고요. 참 죄송합니다. 갑자기 딴 생각하다가 헷갈렸어요. 다음 얘기할 거 생각하다가 과학시간.kr 처음 치면은 사이트가 딱 뜨죠. 딱 뜹니다. 휴대폰에. 그런데 이 사이트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서버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큰 컴퓨터 생각하시면 돼요. 컴퓨터가 있어요. 이 서버라고 하는 컴퓨터는 또 여기에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쳐서 본다는 것은 이렇게 가서 여기 있는 거를 내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또 이렇게 하는 것도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자료를 내가 사이트나 혹은 어떤 것들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와이파이 연결할 때 쓰는 거고요. 이거는 LTE, 데이터 통신을 쓸 때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통신 우리 어린이들 쓰기 싫어하죠? 왜냐하면 또 다 따면 또 아빠는 엄마한테 또 달라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보통 와이파이 쓰는 거예요. 얘는 데이터 통신을 따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쓰는 건데요. 참.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핸드폰 쓰는 데이터 통신이라는 것은 와이파이 여기쯤 돼 있죠. 이렇게 가는 것은 이렇게 휴대폰 회사 쪽이 아니고요. 데이터 통신 쓰는 것은 요 또 다른 얘를 포함한 또 다른 인터넷 사업자가 있어요. 걔를 통해서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별도의 망입니다. 뭐 요즘은 6G까지 간다 그래요. 이제 앞으로 갈 거로는. 그래서 이런 거니까 이런 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오늘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기본항은 요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이렇게 일반적인 와이파이 쓴다는 거.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키트, 자 뒤에 있죠. 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설명드렸었죠. 자 요런 와이파이 모듈이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모듈이 있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얘가 바로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선 모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같은 기능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자, 잠시만요. 우리가 일단 얘를 쓴다고 하는 것은 처음에 이제 와이파이를 저희가 이제 설명서 보시면은 잡으라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켜가지고 각자 자기 부품, 자기 키트 보면 다른 독립된 아이디가 적혀 있습니다. 자, 여기 적혀 있어요. 스티커로. 그럼 내가 와이파이를 얘를 잡았다 했을 때는 자, 이렇게 잡았죠. 여기는 잡았죠. 그러면 요거랑은 얘가 통신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자, 지금 뭐냐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갔던 것들을 내가 와이파이를 얘를 안 잡았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잡기 전에는 얘가 그냥 이렇게 갑니다. 가다가 와이파이를 얘를 잡았어요. 그러면 이리로 가겠죠. 대신 얘는 이렇게 가는 것은 없어요. 요 그림을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가게 할 수가 있는데 하게 되면은 사실은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쓰시는 것들 중에 고정 IP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걸 잡으셔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단계가 복잡합니다. 요거 하다 보면은 우리 고등학생들도 겨우겨우 하는 이런 어려운 단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아예 막아버렸어요. 이거는 하시는 곳은 저희가 납품하는 곳 중에 삼성만 유일하게 그것을 개방해 놓고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실 때 요거 그래서 휴대폰을 와이파이 잡았는데 뜰 거예요. 인터넷 연결이 확실치 않다. 뭐 해제하겠냐? LTE 다시 5G로 가게 쓰겠냐? 막 합니다. 그냥 난 이대로 쓰겠다. 혹은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러면 인터넷만 안 되는 거죠. 여기 쓰이는 전화나 문자 뭐 이런 것들은 별도의 선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되는 거예요. 인터넷만 안 됩니다. 대신 인터넷이라는 게 외부 인터넷이 안 된다는 거죠. 뭐 네이버나 다음, 옥션 뭐 이런 것들 접속이 안 되는 거고요. 자, 일단 와이파이 여기 연결하셨으면은 여기에서
내가 뭘 봐야겠는데 아까 제가 서버 얘기했죠. 그 서버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다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얘는 와이파이 모뎀 겸 서버 겸 다 하는 거예요. 여기 안에 이 조그만 칩 안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저희가 여기 다 입력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쓰시는 프로그램들은 다 내부 들어가기 때문에 되는 거고요. 대신 얘뿐만 아니라 노트북도 연결되고요. 또 다른 친구 것도 연결 동시에 됩니다. 얼마 되느냐? 5대까지 동시 접속이 다 되게 해놨어요. 6대까지 하고 싶었는데 속도가 많이 느려지는 관계로 저희가 5대까지만 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요 접속했을 때 어떤 형태로 접속이 되는지 그리고 이런 개념이다라는 거 이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만드실 때 제가 이 영상을 꼭 만들기 전에 보라 그러셨죠? 요거 한번 꼭 설명을 제가 드리려고 그래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들기 너무 어려워요. 저도 수업을 가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이 부분을 어려워하더라고요. 전선 보는 거. 자, 보시는 것처럼 전선은 자, 여기 빨간색, 파란색, 검은색 있죠? 이 껍데기 같은 거. 이것을 피복이라 그래요. 피복. 자, 피복은 전기가 안 통하는 겁니다. 자, 도체, 전기가 통하는 전선이 있어요. 이 부분만 두 개 이렇게 크로스로 놓고, X자로 놓고, 위에를 잡고, 빙글빙글 꽈주는 게 전선 꾸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요 곳에 저런 튜브를 이렇게 씌워주는 게 전선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좀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요 그림 보면서 우리 어린이들 부탁할게요. 이렇게 연결하시는 거예요. 그냥 대충 놓고 얘만 씌우면 되겠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스마트화 교실, 뭐 스마트 하우스, 스마트 자동차, 뭐 스마트 다단수 로봇 다 똑같아요. 자, 요런 와이파이 관련된 모듈이 있죠. 제가 말씀드렸죠. 요 아이디가 다릅니다. 그래서 자기 아이디가 무엇인지 보고 와이파이 연결할 때 내 건 연결해야 돼요. 걔는 옆에 친구 같이 하고 있는데 혹은 저쪽 교실에 누가 하고 있는데 봤더니 내 거 아닌데 뭐가 있어요. 누르시죠. 그러면 그 옆에 교실 거랑 접속이 된 겁니다. 그래서 꼭 내 거 하시고요. 비밀번호 있는데 처음에 하시면 이런 식으로 와이파이 꾹 누르시면은 딱 뜨죠? 무슨 커피숍이나 뭐 아니면 우리 집에 거 뜰 수도 있고요. 그 중에서 이 아이디랑 같은 와이파이를 누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비밀번호 치세요 나올 텐데 이때는 여기 아래쪽에 패스워드인데 패스워드는 1, 2, 3, 4, 5, 6, 7, 8 동일합니다. 저희가 여기에 어드민 페이지를 만들어서 집 바꿀 수 있게 처음 해놨다가 비밀번호를 까먹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제가 아예 비밀번호는 못 바꾸게 해놨습니다. 대신 아이디는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그 바꾸는 방법은 조금 뒤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어떻게 바꾸는지. 비밀번호 입력했다 그러면 연결이 제가 나오죠. 됐다 그러면 이때 휴대폰에 막 뜹니다. 띠링. 인터넷이 확실치 않아요. 그 데이터로 돌릴까요? 뭐 이게 또 어떤 휴대폰은 다 기종마다 다르는데 어떤 휴대폰은 무시하고 그냥 갈까요? 어떤 휴대폰은 기존 와이파이를 쓸까요? 뭐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냥 모르시겠다 그러면 그냥 홈키 누르세요. 그냥 그 상태로. 그러면 접속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얘랑은. 자, 이렇게 이제 하시고 그리고 이제 연결하는 거 있죠. 보시는 것처럼 외부 인터넷 유지 안 된다는 메시지 나와도 무시하고 한다. 근데 인터넷 갤럭시 폰 같은 경우는 인터넷 익스플로어를 누르시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뭐 어떤 앱을 깔아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얘는 블루투스 통신 방법이 아니고요. 자, 블루투스라는 게 있죠. 블루투스가 있고요. 얘는 인터넷 익스플로어 씁니다. 인터넷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다릅니다. 블루투스는 여기는 데이터 통신 방식이 아니에요. 얘는 그냥 어떤 단일적인 신호만 주고받는 거지 데이터가 주고받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좀 칩 가격도 싸요. 얘는 대신 와이파이를 써야 되는데요. 와이파이 요 칩은 좀 비쌉니다. 얘는 왜냐면 통신뿐만 아니라 이 데이터까지 다 같이 쓰기 때문에 그래요. 얘는 안 되고 얘는 됩니다. 그래서 얘를 쓰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듈 칩 안에 프로그램이 다 내장되어 있어서 데이터를 불러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블루투스가 아닙니다. 와이파이 신호를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인터넷 익스플로어로
접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이트 들어가는 것처럼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소는 192.168.4.1. 예, 인터넷 우리 치실 때 검색창 말고 이런 거 치시죠. 자, 여기 치실 때 왜 이렇게 치죠? 뭐 어쩌고 하는데 이 부분이죠. 이 부분. http 뭐 하는데 이 부분. 여기에 192.168.4.1이라 치시는 겁니다. 검색창이 아니에요. 알죠? 인터넷 창에 들어가서 주소창에다가 이 번호를 쓰시면 접속이 되고요. 간혹 어떤 분들은 검색창에 쓰시는데 안 된다 그러세요. 근데 인터넷도 안 되는데 왜 쓰시는지 저도 이해는 안 갑니다. 그냥 검색창이 아니고 인터넷 주소창에 쓰시는 거고요. 그래서 크롬, 뭐 갤럭시 인터넷 익스플로러 혹은 크롬 여기에 들어가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인터넷 갤럭시 폰은 많이 우리 쓰죠. 근데 아이폰 쓰시는 분도 계시니까 거기 형에 맞게 선택하셔서 들어가시면 바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은 제가 노트북으로 했을 때 표현하는 겁니다. 노트북 했을 때 이렇게 여기다가 쓰시는 거다라고 불러드렸고요. 이렇게 접속하시면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런 하우스나 혹은 자동차를 제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 쓰고 있는 일반적인 사물 인터넷 제품도 역시 같은 방식이에요. 얘랑 같은 방식인데 단 얘는 외부 인터넷은 안 된다는 거. 걔들은 외부 인터넷까지 되게 해놨다는 거. 그거 차이점이지 모든 내부 방식 이런 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우리 가정에 쓰고 있는 사물 인터넷하고 똑같은 방식을 접하고 하신 분들은 수원의 삼성전자에서 간혹 가족들 대상으로 하는데 거기 수업하는 게 있어요. 그쪽에서 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체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역시 저희가 공부하니까 같은 제품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오늘 요거 보시고 만드시면서 이런 게 4차 산업이고 이런 게 사물 인터넷이구나 라고 하시면 되고요. 코딩이라고 많이 또 이제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코딩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좀 많이 있죠. 왜 그러냐면 코딩이라는 것은 내가 프로그램을 짜는 게 아니고요. 쉽게 말하면 짜서 자, 얘처럼 프로그램을 여기다가 입력하는 펌웨어 시키는 것을 우리가 코딩이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블록 코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걔 같은 경우는 사실은 코딩 컴퓨터 소프트웨어 컴퓨터 언어 전공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실은 그게 코딩이 아니다라고 많이 하는데 얘를 이제 간혹 코딩을 할 수 있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가능을 합니다. 대신 저희가 여기에 쓰이는 그 기계 언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알려드리지는 못해요. 저희 내부 기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난 전문가다 하시는 분들은 한 3개월 투자하셔가지고 풀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딩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굳이 하지 마시고 만약에 간단하게 코딩을 좀 접하고 싶다. 우리 이런 어린이나 이런 교육기관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제가 http.192.168.4.1을 한데 들어간다 그랬죠. 자, 간단하게 이 설정 페이지 들어가서 바꿀 수가 있어요. 사실 그게 코딩입니다. 그것도. 여기다 슬러시 어드민 ADMIN 이라고 쳐서 들어가시면 얘 아이디도 바꿀 수가 있고 거기에 간단한 설정을 내가 조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조작을 해서 만약에 망가졌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저희가 지지 않습니다. 그냥 요것은 여기에 대해서 좀 아시는 우리 학생들이나 좀 아시는 분들이 들어가 쓰시고요. 만약에 나는 처음 해서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아이디 변경하는 게 있어요. 이 아이디만 뭐 자기 이름이나 자기 약자나 이런 것들로 변경하시면서 이렇게 해서 사물 인터넷 기기의 아이디나 이런 거 설정을 바꿀 수 있구나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냉장고나 뭐 가습기나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카메라나 IP 카메라나 이런 것들도 역시 이런 어드민 페이지에 다 들어가 있어요. 설명서 보시면 들어가서 어떻게 설정해서 변경하시면 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좀 겁나거나 무섭거나 어려서 안 하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냥 요거 통해서 이렇게 변경 간단하게 하는 거구나 이런 것을 체험 겸 통해서 한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4차 산업 관련된 IoT 부분이고요. 지금부터 요거 각자 가지고 계시는 거 한 번씩 만들어 보시고요. 만들다가 잘 모르시겠다. 그럼 제가 지금
요즘도 제가 조금씩 올리긴 하는데 저희 사이트에 오시면 뚜기쌤의 랜선 강의라고 또 있어요. 지금 이거 하는 거는 이제 랜선 강의고 이거 말고 동영상 강의라고 또 제가 해놓습니다. 그것은 얼굴이 아니라 손만 나와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주의할 점이 뭔지 그런 단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스마트 하우스 같은 거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것들 제가 또 틈틈이 올릴 테니까 만드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이런 것들은 그 사이트를 보시면서 저렇게 해결하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IoT 사물 인터넷에 대한 영상을 드렸고요. 다음에 또 다른 제품을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